자,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의 연차는 전부 며칠인가요? 좀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동시에 법이 바뀌었다며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정확히 얘기하면 법이 바뀐 게 아니라 해석이 변경돼서 앞으로 다르게 운용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라는 말씀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연차 부여 방식부터 간단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입사하고 처음 1년 동안은 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생깁니다. 연차는 원래 1년마다 사유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최초 1년 동안은 전혀 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너무 힘들다 해서 예외적으로 처음 1년 동안만 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주게끔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만 1년이 됐을 때, 즉 2022년 7월 1일이 되면 드디어 정상적인 연차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2년 7월 1일 이후에도 또 한 달에 하루씩 생기느냐? 아니다 이거죠. 이제부터는 한 달에 하루 생기신 거는 2년 차부터는 발생하지 않고요. 매년 1년마다 정상적인 연차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러면 2023년 7월 1일에 다시 정상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2024년에 다시 또 7월 1일 발생하는데 이때는 15일이 아니라 16일입니다. 2년에 하루씩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2년에 하루씩 증가해서 최대 25일까지 부여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이전까지는 노동부 행정의사에 따르면 만 1년 이상 근무하고 그 다음날 바로 그만둔다 하더라도 지난 1년 근무분에 대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단 하루도 사용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발생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 시에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요.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이와 다르게 나온 거예요. 연차가 만 1년에 대해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바로 그만두는 바람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단 하루라도 없었다라고 하면 그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노동부 행정에서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만 1년 근무했고 그만둔 사람은 최초 1년 동안은 한 달에 하루씩 나왔겠죠?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 이후에 단 하루도 재직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즉 이제는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의 연차의 총 일수는 최대 11일이 되겠습니다. 1년 11개월 일하고 퇴사한 사람의 연차는 전부 며칠일까요? 연차 산정기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인 사람은 정상연차가 부여됩니다. 근데 이때 80%라는 것은 1년의 연차 산정기간을 전부 재직한 사람이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1년 11개월 근무로 퇴사한 사람이면 2년차 근무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전체를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중 80%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1년을 전부 재직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2년차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총 연차는요. 최초 1년에 대해서 1개월 개근에 하루씩 발생한 총 11일과 만 1년이 됐을 때 발생한 정상연차 15일 여기까지고 만 1년 경과부터 2년차 사이에 12개월까지는 0일이 되겠습니다. 합계 총 26일입니다. 연차 수당 제도가 없어졌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못했든 사용하지 않았든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것을 해야지만 연차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용 촉진 제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했는지와 통보 시한을 준수했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입사 후 1년 이후의 연차 사용 촉진을 보시면 가령 2022년 1월 1일에 정상연차 15일이 부여됐다 합시다. 그러면 이때 부여된 15일은 사용기간이 총 1년이에요.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쓰는 것이고 그때 못 쓴 거면 2023년 1월 1일에 수당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한다라고 하면요. 자, 1차 통보는 사용기간 1년 중 절반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2022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10일 사이에 1차 통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1차 통보의 내용은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휴가를 언제 쓸 건지 계획서를 내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휴가 일자를 정하라고 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지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언제 쓰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하겠죠. 1차 통보를 받고 근로자들이 본인이 사용할 시기를 정했겠죠. 근데 만일에 1차 통보 시에 본인이 정할 날짜를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면 회사가 2차 통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2차 통보는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달 전까지, 즉 이 사례에서는 10월 31일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2차 통보 때는 형식은 1차와 똑같아요. 개별 통보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문서로 통보해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2차 통보의 내용은 뭐냐? 1차 때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가 시기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차 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가 있거나 2차 때 회사가 지정한 시기가 있겠죠. 그 둘 중에 정해진 날짜에 쓰지 않고 1년이 경과했다. 즉 이 사례에서 12월 31일이 경과됐다라고 하면 남은 휴가 일수가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쓸 수 없고 수당으로도 전환되지 않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받은 월별 휴가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휴가 사용 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게 가능한가요? 연차는 원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고 그때 쉬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연차 대체라는 건 우리 회사는 형편상 똑같이 모든 직원들이 이날에 연차를 쓰는 걸로 하자라고 미리 연차 쓸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연차 시기 지정권을 제한하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회사가 어떤 날을 특정해서 그날 쉬는 걸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인데 연차 대체는 소정 근무일 중에 쉬는 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정 공휴일, 빨간 날이 반드시 의무 휴일로 쉬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정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게 된 겁니다.